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현재 무개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으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창피하다, 21일 휴관 공지에 시민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국보급 유물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한다는 사실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말에 일정이 확정됐음에도 정상회담 3일 전이 돼서야 만찬 장소가 알려지고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갑자기 휴관 공지를 낸 거죠. 일각에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더니 국립중앙박물관을 빼앗는다. 거길 왜 식당처럼 쓰냐? 기념전과 특별전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만찬 장소를 거기로 정해서 시민들한테 민폐를 끼친다는 목소리까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두 차례 열려서 당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외국에서도 이런 만찬을 한다라고 반박을 했었지만 외국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경우 유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전시실이 아니라 만찬 공간을 따로 마련해놨다고 해서 더욱더 많은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시적으로 만찬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서 온도, 습도 영향받는 문화재 관리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유물의 안전은 물론 한국 문화를 함부로 대하는 거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덕이 있지 않나?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싶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부끄럽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문화재가 있는 공간에서 만찬이라니 이렇게 무식한 정권을 보면 기가 막힌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먹고 마신다고? 진짜 개판인 정부구나. 역시 뉴라이트들의 후예답다. 이런 지적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냄새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죠. 이에 최근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공에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민영화 반대 SNS 글을 올렸습니다. 전공철수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전기, 공항, 철도, 수도, 나라 팔아먹는 민영화를 반대한다. 민영화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유화다. 이런 비판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엄청난 영향력을 견제하는 이준석 대표가 되도 않는 조롱을 하고 있네요. SNS에 저렇게 만화를 올리면서 조롱을 했는데 막 던지는 건 바로 이준석 대표 본인 아닙니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을 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커진 상황이고요. 저런 인간이 공당의 대표라니 한심하다.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수사나 제대로 받아라. 이런 지적까지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청년 정치를 여러모로 망치는 게 바로 이준석 본인이라 생각하고요. 참고로 예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 베는 만화를 올리면서 조롱하고 어그로 끌다가 많은 비판을 받은 후 저렇게 90도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쇼나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어떻게든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를 향해선 토론회 피 그만해라. 최소 3번은 TV토론에서 보자.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특히 TBS 뉴스공장을 교육방송으로 전환시키면서 김어준 총수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오해다, 도둑이 재발절이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경기도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은혜 후보가 최근 불법 청탁 논란에 휩싸였는데 검찰 조사에선 KT 채용 추천을 시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 남부지검 조사에 공채 과정에 A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냐?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어제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거죠. 경기도민들한테 계속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 요직도 윤석열 패거리로 전부 다 꿰차고 있어서 특수통 사단의 부활이다. 송경호 같은 인간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황당하고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지현 검사에게는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은 서지현이 두렵냐? 디지털 성범죄 TF 의원 집단 사퇴 소식이 며칠 전에 전해지기도 했죠. 위원 22명 중 17명이 법무부에 항의 입장문을 내고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집단 사퇴를 할 정도로 행태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장관된 지 얼마나 됐다고 칼자루부터 휘두르냐? 정말 대단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에 대해선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로도 이문정 검사도 최근 좌천됐는데요. 홍어 좌빨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영광이다, 이렇게 단단한 멘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적은 경북 영일군이고 부마항쟁이 빛나는 역사를 가진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덕분에 지역 감정에서 못 벗어났던 아버지가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됐단 거고요. 뒤늦게 하나둘 알아갈수록 홍어 좌빨이라는 일부 진영에서의 비아냥이 오히려 영광이란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역류를 마주하더라도 편승하지 않고 바다로 씩씩하게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한다는 입장을 전했죠. 좌천성 인사지만 검찰 조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겠다는 의지도 계속 드러내고 있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참고로 검찰과 경찰이 최근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무혐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주식 횡령 의혹 등 사건에 대해 어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23일 봉하마을에서 진행됩니다. 권양숙 여사님을 비롯한 유족분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님이 참석하시고 이재명 후보도 직접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도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정부, 광역지자체,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 노무현 재단, 문재인 정부 비서실, 김대중 대통령 유족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날 박시영TV에서 현지 토크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중간중간 인사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과 기대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